네, 알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자, 지금은 대부분 다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계시죠? 어때요? 수업이 잘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그쵸?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수업 듣는 친구들도 좀 물어보니까 이게 도서실도 안 가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혼자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수업을 듣자니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힘든 거는 사실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재수생도 사실 뭐 비슷하죠. 큰 차이 없죠. 학원이 대부분 휴강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요 기간 조금 더 지혜롭게 하면서 좀 내실을 채우고 또 좀 자기 할 것들을 부지런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점들을 채우는 기간들이 되겠죠, 사실. 그래서 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마음이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뭐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시 파이터든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내 성적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진짜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요 기간을 최대한 좀 지혜롭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알겠죠? 자, 오늘 해볼 수업은요, 이 수능 루머들 그리고 또 모의고사 루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루머들 가운데서 공통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혹은 이거 빨리 이거 좀 극복하고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뭐 수능 루머들, 뭐 모의고사 루머들, 뭐 다양한데 뭐 뻔하죠, 사실. 딴 거 없습니다. 뭐 1번 올해 수능이 제일 어렵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뭐 왜냐면 4월, 뭐 3월, 6월, 9월의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난이도를 기준으로 수능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말이 항상 돌아요, 사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3, 4, 6, 9는 여러분들의 수준 또 어떤 올해 학년 2021학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어떤 학업을 테스트하는 어떤 평가표죠. 근데 요걸 쉽게 내버리면 수능을 내기 위한 데이터가요 좀 불확실해지죠. 그래서 사실 4월, 뭐 6월, 9월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평균치를 굳이 얘기하자면 평균치예요. 뭐 4월 난이도가 뭐 그래프로 치면 한 이 정도였다. 6월은 좀 살짝 오른 정도?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9월이에요. 9월. 알겠죠? 수능은 6월과 9월 사이 정도 난이도가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보통 이 정도입니다. 아니면은 수능이 6월 난이도일 때도 되게 많아요, 사실. 실제로. 자, 그런데 체감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모의고사 못 보면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혹은 뭐 모의고사는 뭐 대학에 큰 관련이 없으니까, 그쵸? 내신에도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능은 어때요? 관련이 크죠. 한 방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이 좀 난이도가 보통 혹은 뭐 9월달 혹은 6월달이랑 비슷해. 아니면 좀 쉽게 나왔어 라고 해도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은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를 조금 어렵게 해도 괜찮습니다. 체감이란 거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 한번 얘기해볼까요? 다음 이야기. 자, 두 번째입니다.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올해 재수생이 제일 많더라. 이 이야기 있죠. 올해 재수생이 제일 많더라. 이런 루머들은 매년 나오는 루머예요. 알겠죠? 매년 나오는 루머.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보통 재수생들은요 그 3월 달에요 모의고사 잘 안 봅니다. 사실 뭐 의대나 진짜 좀 몇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대학들 있죠. 과 이런 과 의대 또 뭐 의대 한의대 이런데 진짜 인류 대학들 그런데 어떤 진학을 위한 어떤 삼수나 사수 요 학생들을 빼놓고는 3월 달은 잘 안 봅니다, 시험을. 보통 반수를 많이 하니까요. 4월 달도 시험을 잘 안 봐요.
알겠죠? 그런데 6월달은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6월달은 안 봅니다. 얘는 반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등급이 좀 덜 떨어져. 근데 9월은 어때요? 다 봅니다. 웬만하면 다 봐요. 뭐 학원에서도 보고요. 혹은 뭐라 그러지? 뭐 재수생 중에 몇몇 친구들은 학교에 신청을 해서 보기도 하고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9월은 사실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알겠죠? 일반 뭐 대형 학원, 기숙 학원에서도 9월 모의고사는 신청해서 재수생들 보게끔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수생 인원이 요만큼, 3월달 요만큼, 4월달 이만큼, 6월달 이만큼, 그러다가 9월달 이만큼 늘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야, 올해 재수생이 많다더라, 재수생 수가 늘었다더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뭐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갈까요? 3번 뭐 흔히 하는 이야기죠. 뭐 수능 뭐죠? 그거 수능 난이도, 뭐 혹은 수능 출제, 이런 거에 관련된 루머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어디서 뭐 어떤 수능이 출제된다더라, 뭐 어느 문제집에서 수능이 출제된다더라, 혹은 뭐 EBS에서 난이도를 기준으로 수능이 출제된다더라, 이런 말들 있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혹은 뭐 수능이 뭐 100일 전부터 출제가 된다더라, 다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뭐 EBS 반영 비율이 뭐 70%라더라, 80%라더라, EBS는 무조건 봐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사실 괜찮죠. 그런데 거기서 반영 비율이란 말을 되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 말을. 그러니까 뭐 몇 년 전까지는 영어 같은 경우는 EBS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 알겠죠? EBS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EBS에서 반영이 된다더라 해도 여러분이 푸는 기존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집에서도 반영이 충분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열의 등차 수열, 이런 단원이 있죠. 여기서 수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집에서는 등차 수열이 나오고요. 등차 수열에 관한 기본적인 객관적인 문제들은 모든 문제집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뭐 그거의 유사 문제가 수능에 나왔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EBS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집도 사실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뭐 전혀 다른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사실. 근데 왜 EBS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요게 중요해요. 하면은 신유형 있죠. 신유형. 이게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힌트가 될 만한 몇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힌트가 될 만한 몇 문제. 근데 그게 굉장히 커요. 그 몇 문제를 알아내고 그 방향을 잡는 게요 엄청 큽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EBS는요 난이도가 높죠. 사실 그 수능 가까이 돼서 파이널 문제집을 풀어보면 EBS 난이도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핵심은 실험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과 가장 가까운 문제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EBS 문제집, 수특, 수능 완성, 뭐 파이널 뭐 이런 거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요 실험적인 문제들도 많고 또 싸고 질도 좋고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결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좀 수능에 최적화시키기엔 괜찮아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좀 수능이 요즘 내는 스타일 자체가 많이 좀 객관화가 됐어요 사실. 객관화. 이게 뭔 소리냐면 좀 옛날엔 신유형이 진짜 많고 허를 찌르는 문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좀 요즘 추세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좀 일반적인 문제, 누구나 예상 가능한, 선생님이라면 좀 수능을 좀 대하고 가르쳐본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다 진짜 찝을 수 있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70%는 깔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하고 싸우는 거지. 근데 30%도 좀 예측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 많이 내세요 사실 수능을. 그래서 수학이 옛날보다 지금이 많이 쉬워진 건 사실이에요. 단원도 많이 빠졌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EBS는 진짜 좋은 문제다. 그리고 EBS에서 연계가 되는 건 맞다. 하지만 다른 문제집에서도 그런 반영 비율로 따진다면 연계가 되는 건 맞다. 알겠죠?
그래서 EBS와 타 문제집의 차이는 뭐다? 신유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EBS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EBS 꼭 다 풀어봐야 되나요? 뭐 그렇진 않아요, 사실. 성적마다 달라요. 성적마다. 내가 상위권이에요? 그럼 풀어봐야죠. 왜냐면 신유형 몇 개 문제 때문에 뭐 당락이 갈리고, 그쵸? 뭐몇 점이 막 갈려버리니까. 그런데 내 성적이 한 4등급 이하예요. 그러면 뭐 사실 뭐 EBS를 보든 뭐 다른 문제지를 보든 여러분께 맞는 문제지를 보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알겠죠? 요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출제 했다. 했다. 지금 이미 들어갔어. 틀린 말이에요. 수능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문제집이 다 출판이 된 다음에 출제가 돼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 빼고 만들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어느 문제집에서 어떤 게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는 진짜로 그 출판사가 운 좋게 잘 찍은 거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선생님들이 깜빡하고 그 문제집을 검토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수능 출제 하신 선생님들께서. 결론은 수능은 대략 한 수능 보기 한 50일 전? 50일 전? 어느 한 호텔에서 만들어지겠죠? 세미나를 거쳐서 외부와 차단된 핸드폰을 제출하시고 모든 문제집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내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 100일 전에 뭐 어떤 수능이 어쨌대더라, 뭐 수능이 어쨌대더라 다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뭐 다른 루머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올해 수능은 뭐가 제일 어렵다더라, 뭐 다 루머입니다. 수능은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알겠죠? 뭐 올해는 수학이 제일 어려울 거야. 수학이 제일 어려울 거야. 아니, 올해 영어가 제일 어려울 거야. 왜? 9월달에 영어 어렵게 나왔으니까. 혹은 6월달에 영어 수학 어렵게 나왔으니까 수학이 제일 어려울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을 예측할 때 가장 좋은 사실 방법은요, 여러분은 혹시 6월달, 9월달을 참고해서 수능을 예측하거나 많이 좀 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당연히 봐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작년도 수능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수능을 대비하는 한 9월달쯤 혹은 한 10월달쯤엔요, 꼭 반드시 작년 6월, 9월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를 풀어보세요. 강추.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 6월, 9월이 어떻게 수능에 반영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거, 예를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 있죠. 요 공식 있죠, 공식. 요게 해가지고 P, A, 바, B 한 다음에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서 푸는 기초적인 문제 있죠. 요런 거. 그래서 집합 문제랑 조건부 확률이랑 결합된 요 유형이요,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왔어요, 수학에. 그래서 수능에 이 문제 나오겠네 하면서 수능을 진짜 열어봤는데 그 문제가 나왔죠.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왜냐면 앞에다 예고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모든 문제집에는 이 문제가 다 실렸어요. 다 개적을 하니까 새 연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이 될 때도 있는데요, 쉬운 문제들은 사실 좀 6월, 9월 달에 이렇게 미리 샘플로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출제자는 달라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3, 4월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든 모르든 결론은 이렇게 반영되는 문제들의 핵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빼놓고요. 영어 EBS에서 문제 갖고 온 거 빼놓고, 옛날에 그거 빼놓고 수능이나 뭐 이렇게 뭐 앞선 모의고사에서 딴 문제들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작년도 6월, 9월을 반영해서 수능이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를 꼭 분석하세요. 그러면은 패턴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좀 감이 좋은 친구들은. 그러면은 올해 6월, 9월을 봤을 때 수능이 어느 정도는 머리에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9월달, 10월달 이쯤 영상 올릴 때 이거 한번 언급할게요. 추천할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맨날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 루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모의고사 루머.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좀 뭐라 그러지? 가장 떨리는, 살 떨리는 루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월 혹은 4월 모의고사 성적이
무슨 성적이다? 수능 성적이다. 이거 있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이것 때문에 3, 4월을 긴장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3, 4월 망하면 답 없나? 진짜 고민 많이 하는 어떤 물음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영상에 왜냐면 요거는 할 말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요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틀린 말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을 좀 바꿔서 내가 반등을 시키고 전혀 다른 완전 이건 죽었어 3, 4월은 망쳤어 해도 수능은 무조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1차로 수능에 대한 루머들, 모의고사에 대한 궁금증 알아본 시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왜 윤쌤이었습니다. 안녕.